안녕하세요. 예, 저는 왜 백엔드 하시나요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GDSC 홍익 리드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중간에 발표가 한번 엎어졌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방향이 좀 휙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는 이미 뽑혔고 제목도 좀 바꿔야 되나 하다가 그건 또 아니라가지고 그냥 부제목만 이렇게 흥미도 재능도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실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래도 컴공 왔는데 앞으로 뭐 하고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개발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개발 중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은 이제 저희 학교 컴공은 웹 프론트, 백엔드, 모바일 인공지능 이 넷 중에서 많이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백엔드를 고르는 분들은 저런 플로우로 흘러가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전공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남는 게 백엔드밖에 없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제일 무난한 선택지죠. 그래서 다른 학교, 아니, 다른 개발단체 경쟁률 같은 거 보면은 백엔드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백엔드를 많이 골라요. 근데 사실 무난하다고 했지 쉬운 선택지라고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자바 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통 스프링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 이제 의존성 주입부터 악뜨거라 하고 데이고 또 그걸 또 버티더라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내가 4학년 취준이라서 도망칠 수도 없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찍먹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래도 고민해볼 시간 충분하니까 이제 다 한 번씩 해봐야겠다 이런 마인드고 뭐 고학년이더라도 사실은 이제 한 번 정하면 이제 물리기 어려우니까 기왕 정할 거면은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확실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잘 골라서 스터디도 하고 뭐 연동도 붙고 가서 서비스 런칭도 해보고 뭐 하는 김에 네카라쿠베도 취직도 하고 그러면 사실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이것저것 찍목을 해본다고는 했지만 뭐 방학 때 인문 강의 깔짝 하다가 끝나는 수준이겠죠. 근데 이제 평생 찍목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갈지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마음 가는 분야도 없고 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런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릴 만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거는 이제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고 막 자랑스럽게 보고 배우세요 뭐 이 정도의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만하지 마세요 뭐 이러실 텐데 사실 이제 이 GDSC에만 하더라도 저보다 이제 백엔드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과장 좀 보태서 한 트럭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런 거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좀 꾀를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사전조사 같은 느낌을 물어봤어요. 왜 백엔드 하시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는 김에 프론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왜 프론트 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그런데 그분 답변을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오면 제 발표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그분들의 공식력만 좀 가져다 쓴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통계를 낸 건 아니고요. 그냥 10분 정도 물어보고 뭐 이제 이번에 물어본 건 아니지만 예전에 좀 비슷한 답변 들었던 경우까지 합치면은 이제 좀 그 정도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유형의 답변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제 발표를 들으시는 것도 이제 그런 유에서잖아요. 본인의 좀 어떤 개발 분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답변들이 나름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시겠죠. 근데 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힌 답변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기대를 했죠. 왜냐면은 저도 백엔드 하는 입장에서 아니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면은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좀 차별화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발표 주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런 초고수 개발자분들은 무슨 박혁고사 알끼고 난 것처럼 왜 백엔드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가 막힌 이유가 있겠지?
그걸 이제 정리해서 열심히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발표 제목을 왜 백인드 하시나요? 이런 거 해놓고 변론이 돈 많이 주니까 합니다. 이런 거 내보면 그것도 좀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좀 두 가지 유형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단순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유에 대한 이유가 굳이 필요하냐? 약간 이런 입장이죠. 그냥 재밌으니까. 백엔드가 하는 일들이 뭐뭐 있는데라고 하면은 뭐 DB 설계, API 서버 개발하고 뭐 배포하고 유지 보수하는 건데 이게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야. 뭐 프론트도 비슷하죠. 뭐 코드 찍으면은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별나게 좀 개발을 잘하시는 분들을 좀 가끔 가다가 저희가 보기도 하죠. 약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이요. 그래서 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개발 일을 하는데 퇴근하고 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나 오픈소스 기여한다 하면서 또 잘 때까지 개발하고 주말에는 스터디하고 뭐 이제 기술 세미나 다니면서 또 개발을 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개발이 좋은 거고 그냥 거기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학생들은 휴강이 좋나요? 라고 하면은 약간 벙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외로 현실적인 이유에서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저희가 컴공 나와서 전공 살리면서 그나마 재밌게 할 만한 게 백엔드 아니냐. 근데 이제 대우가 나쁜 것도 아닌데 안 할 이유가 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나는 그냥 뭐 백엔드고 뭐고 별로 생각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갈 길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성도 맞고 뭐 오래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잘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패턴인 거죠. 이런 부류가 정말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니면 이제 분석 결과를 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두가 이제 기가 막힌 이유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기가 막힌 이유가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점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제 기준에서는 이제 대단한 개발자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처음부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알게 캐한 것처럼 운명적인 이끌림을 끌리고 뭔가에 홀린 듯이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모두가 스프링의 영속성 컨텍스트를 보면서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뭐 리액트의 유지 이펙트를 보면서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들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 시작했고 때로는 아주 현실적인 그러니까 뭐 나 3학년인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유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기가 막힌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그런 필드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관록이 녹아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이유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길게 노력을 했겠죠. 단순히 이제 몇 달 깔짝거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가 막힌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런 결국은 이제 그런 운명적인 이끌림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컴공 절망편 파트에서 말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이제 찍먹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했죠. 한 명은 이제 저학년이라서 시간 많아 싶은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간 부족하지만 어쨌든 기왕 정할 때 이제 좀 확실하게 정하자 이런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분야를 찍먹해 보면서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아니 평생 거의 평생 이거 하나 하고 살 건데 신중하게 골라야 하지 않겠냐.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잖아요. RPG 게임에서 닉네임 찍고 커마 하듯이 뭐 나중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매몰병이 너무 커지니까 잘 골라야 한다. 어떻게? 그럼 일단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클론 코딩이나 입문 강의 같은 거 들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재밌었다 싶은 거를 고르고 시작하는 게 좋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RPG 게임 해본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 게임 하나 뭐 시작한다 했을 때 처음엔 이제 게임 하는 시간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뭐 닉네임 뭐 정하고 커스터마이징 어떻게 할 거고 뭐 이제 부캐를 여러 개 찍먹해보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수집형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이거는 꼭 뽑고 시작해야 되면서 게임 지웠다 깔았다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오래오래 길게 하냐면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그 준비 과정에 질려버려가지고 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저도 이제 어떤 게임을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플레이한 기간 따져보면은 3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 예시 들었던 것처럼 개발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란 법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찍먹의 함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재밌는 걸 찾아서 기획한다라는 게 이제 크게 문제될 말은 아닌데 사실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개발이 다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찍먹해보고 아 이건 재미없네 딴 거 해봐야겠다를 반복하면서 내가 이제 뭐라도 하나 재미있는 게 하나쯤은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없고 100번 해도 100번 다 재미있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일반적인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은 게 주변에 직업 가지신 분들 보면은 이제 덕업일치 잃어가지고 취미가 일이 되고 일이 취미가 되는 그런 분들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나한테 그런 하나 정도 얻어 걸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보다 그런 과정에서 틀릴 수도 있다는 게 어쨌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아까 말했듯이 모두가 기가 막힌 이유를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누가 파이썬 교양 듣고 아 뭐야 프로그래밍 쏘 이지하잖아 컴공 생각보다 별거 아닌걸 하면은 컴공이라서 아주 얇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중고딩 때 개발 좋아하니까 게임 좋아하니까 컴공 가야지. 아니면 이제 나 물리 좋아하니까 물리학과 가야지. 들으면은 지금은 이제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활 코딩 웹 강의 들으면서 아 뭐야 프론트 생각보다 재밌는데 할 수 있을 거고 뭐 노드 튜토리얼 이런 거 들으면서 뭐야 백엔드 생각보다 할 만한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앞에서 말했던 파이썬 교양 듣고 프로그래밍 쏘 이지한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실 재밌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뭐 만에 하나 재미를 느끼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 그렇죠. 왜냐면 1부터 100까지 완전 다 괴롭고 불행하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뭐 이제 뭐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스비나 포트란 같은 이상한 언어로 코딩을 시켜서 이제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즐겁지 않겠지만 그런 걸로 이제 하다가 웹 개발 시작하면은 나름 선녀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클론 코딩 입문 강의만 듣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적성이나 흥미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 코딩 듣고 튜토리얼 듣고 와서 뭐 프론트에서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나 아니면 백엔드에서 아까 말했듯이 영역성 콘텍스트 이런 거를 배우게 된다 하더라도 그 재미를 이제 그대로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2에서 말했듯이 기가 막힌 이유는 운명적인 한두 달에서 느끼는 그런 운명적인 이끌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냥 병만 주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여러 분야 찍먹해보라는 말만 듣고 지금 달리는 중인데 이건 그냥 태클 거고 그냥 가버리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해결책 비스무리한 게 없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없거든요. 내가 적당히 확신도 있고 흥미도 있고 적성도 있으면은 뭐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됐으면 진작에 골랐겠죠. 근데 항상 문제는 노력도 애매하게 하고 흥미도 애매하게 가지고 확신도 애매하게 가지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흥미를 가지세요라고 이제 막 자기 세뇌를 하세요, 자기 세뇌를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마땅히 해결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정도는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팀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뭐 항상 PPT 만드는 일 하고 뭐 블로그 시작하면은 테마 커스터마이징부터 하고 뭐 게임에도 커마일 3시간 4시간 쓰고 그래서 뭐 백엔드보다는 프론트에 흥미가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디자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GD 밖에 저기 그 T동 3층 옆에 굴러다니는 저 GDSC 배너 제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놓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꽤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거는 예상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솔루션을 선택했는데 그냥 눈 감고 하나 그냥 찍었어요. 사실 고민이라는 게 선택지가 많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배수에 치는 심정으로 선택지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을 아예 그냥 이 분야로 매몰시켜서 뒤로 돌아가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뭐 가슴이 시키는 건 프론트인데 머리가 시키는 건 백인데 이런 고민이 생기기 전에 그냥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백엔드 해야겠어 싶을 정도로 시간을 매몰시키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 저 분야 찍먹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도 없고 뭐 그중에서 뭐 고를지 이리저리 재는 시간도 없어지면은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길이 끊기면은 이제 그 안에서 뭐 나름 어떻게 살 방도가 없나 약간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안에서 나름 재밌는 지점들이 슬슬 보여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아무것도 모를 때나 이제 많이 힘들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간사해가지고 아 이제 좀 친해 싶은 수준이 되면은 또 예전에 하나도 모르겠던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가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이제 감이 잡히니까 슬슬 재미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백엔드가 그런 경향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내가 뭘 하더라도 이제 결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좀 길게 버티다 보면은 나름 재밌어지는 구간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져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니까 재밌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목이 왜 백엔드 하시나요인데 제 대답이 없으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도 비슷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거랑.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윤객체라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억하시죠? 아주 기가 막힌 예약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가 나왔는데 이제 프로그램 설계하면서 내가 이제 객체지향 4원칙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뭐 캡슐화, 상속, 다양성, 추상화 이거 그거는 뭔지 알겠는데 그럼 객체지향적으로 설계하라는 게 그게 과연 뭔데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객체지향 사실과 오해 그 책도 봤고 뭐 세미나 영상도 보고 뭐 솔리드 원칙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렇게 끝났고 종강하고 어쩌다 보니까 장고로 풀잭을 하게 되었고 또 다음 학기는 어쩌다 보니까 뭐 GDSC 리드라는 이상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백엔드 스터디에서 스프링을 배우게 됐는데 근데 이 스프링을 배우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완벽한 객체지향적인 설계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 공부하는 게 꽤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스프링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거를 좀 알아보면은 모든 대답에 아 그거는 객체지향적인 특성을 위해서야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객체지향적인 특성을 썼는데?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잘 유지보수하려고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버튼 누르듯이 약간 객체지향이 튀어나오는 게 저는 약간 그게 나름의 재미 포인트여가지고 지금까지 좀 나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끝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딴소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제 흥미가 가장 제일 가는 거 가서 찾아라. 이런 조언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잘하는 사람들도 뭐 재밌어서 시작한 것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시작을 했고 재미는 그냥 하면서 찾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일단 매몰시켜서 고민의 여지를 없애고 그 안에서 나름의 재미 포인트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찐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이제 누구는 이런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를 정할 때 흥미가 계기는 될지언정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은 아주 즐겁게 살면 좋겠죠. 근데 이제 취미랑 어떤 업의 경계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가라는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취미면 내가 즐거운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업이라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기 싫으면 어느 정도 견디는 게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이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